2020년 4월 9일 아침 7시 15분입니다. 어제 약속이 있어서 점심과 저녁 두 차례 식사 약속이 있어서 이쪽을 갔다 오면서 보니까 가로수 벚꽃들도 아주 활짝 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가까운 곳에 있는 신라 CC의 벚꽃이 아주 멋지다고 해서 몇몇 친구들과 오후 4시 이후에 가서 벚꽃 구경하고 저녁 식사하게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형님과 각별히 지내던 선배님들이 이 방호제를 한번 오시겠다고 해서 아침에 제 딴에는 조금 치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여긴 그러려니 하고 오시라고. 자, 오늘도 5번째 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창주 향산 방호제의 영상편지 5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동양 고전의 한 대목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자 작전편에 나오는 글입니다. 병문졸속 미도 겨지구야. 이 병은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할 경우에 졸렬하게라도 빨리 끝나는 경우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교묘하게 잘 싸우면서 그것이 오래 끈다는 얘기는 미도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긴 적은. 그래서 모로아시 데스지는 바로 짧게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싸움은 비록 졸렬해도 속결이 중요하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라도 오래 끌어서 성공한 바가 없다. 이게 중국 고전 명언사전 787쪽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2015년 5월 14일 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코멘트를 달아놨더라고요. 국가 간에서 일어나는 전쟁뿐인가? 여야 간 다툼과 협상에서도 그렇고 노동조합과 회사 사이의 갈등 해소에서 그렇다. 서로 명분만 내세우며 질질 끌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지금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고 있다. 5년 전인 2015년 5월 14일에 제가 다루는 코멘트입니다. 여전히 유효하죠. 오히려 더하죠. 이제는 명분만 싸우는 게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야뿐 아닙니까? 과거 같은 집권 세력에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치열하게 다투고 원수가 돼가고 있습니다. 조국 편이냐 심지어는 윤석열 편이냐 가지고도 그런 원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보기엔 그렇게들 질질 끌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죽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설사 한쪽이 완전히 죽는다고 하면은 아마 이긴 쪽에서 또 갈라질 겁니다. 현실입니다. 진짜 싸움은 오래 끌면 안 됩니다. 개인 간에서도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부부 사이에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끼리 다툼도 어떻게든 빨리 끝내야지. 그게 질질 끌고 교묘하게 수를 써서 내가 이겨보겠다고 하면 오래 끌면은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어느 한쪽도 승리자는 없고 모두가 패배자가 되고 마는. 특히 부부간에 오래 끌고 끌어서
어느 한쪽이라도 이익을 본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글쎄, 뭐 재벌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혼 소송들 보면 거기는 위자료를 얼마나 더 받아내느냐, 아니면 위자료를 얼마나 덜 주느냐, 여기에서 그걸 승리와 패배로 자기들은 판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느 한쪽도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패배자가 되는 거죠.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어떤 분도 이때가 연두색 새싹들이 나오고 그래서 가장 좋은 때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5년인가 어디 짧은 글을 쓰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강원도에 가서 산속에 있을 적인데 사람들이 낙엽송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참 낙엽송 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봇대 용도로나 쓸 수 있는데 이제 전봇대도 다 시멘트로 바뀌었으니까 낙엽송은 쓸데가 없다 그랬는데 제가 강원도에 지내면서 그게 아니구나 했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앞산에서도 그런데 낙엽송이 그 잎이 녹색 잎이 막 나올 적에 참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가을에 저 낙엽송의 잎이 황금빛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비단 금침 깔아놓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산이. 그래서 봄, 가을로 그렇게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 없다. 낙엽송한테 배웠습니다. 그뿐입니까? 저도 지금 주변에 이 칡넝쿨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만 지금 칡이 모든 사람들한테 천대받죠. 그런데 저게 한때는 우리를 살려주기도 했습니다. 저걸 끊어서 갈포 벽지를 만들어서 수출을 했었죠. 우리 어렸을 적에는 진짜 군것질은 어디서 엄두를 냅니까? 저 칡뿌리 캐서 씹어먹는 게 유일한 군것질이었었죠. 그뿐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집안이 아주 어려운 상태에서 조금 일어난 게 저 칡하고 칡의 도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마 7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을 겁니다. 큰댁 사랑방에 7 식구가 살 적인데 힘들었죠. 둘째 큰아버님 댁에서 암소가 새끼를 낸 걸 한 마리 송아지를 주셨습니다. 그걸 어머님 말씀 나중에 들으니까 어려서는 추운 저게 방에 데리고 들어와서 잠을 재운 적도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키우는데 아버님이 여름에 그 땡볕에 온 산을 다니며 저 칡넝쿨을 걷어다가 한쪽에 쌓아놔서 그거로다가 생식을 시켜줬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그때까지 소죽은 다 죽을 쏘아서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건 여러 가지죠. 금불 떼면서 가마솥에 소죽 쏘아서 먹이는 게 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가축에도 그렇게 죽을 쏘아서 먹이는 게 더 안 좋고 또 그때 산이 헐벗었으니까 나무를 덜 떼게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식을 시키라고 권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아버님이 여름 내내 했던 거로다가 겨울에 소를 그 칡넝쿨 말린 거로다 생식을 시켜준다는 게 어떻게 군청에서 알아서 어느 날 심사를 나왔다가 나중에 포상을 했습니다. 액수는 기억을 못합니다. 어쨌든
당시 몇만 원이었을 텐데 그게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좀 더 보태고 해서 허름한 집을, 동네 허름한 집을 장만해서 글로 이사를 갔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장성했던 형님들 두 분은 건넌방 쓰시고 나머지 다섯 시공 안방을 쓰고 누나는 장롱 뒤편에 그 공간을 쓰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힘든 생활인데 그때 큰댁 사랑방에 살다가 그 허름한 집으로 이사를 갈 적의 기분은 제가 나중에 서울에서 3층짜리 집을 85년에 짓고서 그랬습니다. 그때 큰댁 사랑방에서 이사 갈 때보다 기분이 그때만큼은 안 난다. 어린 마음에도 아마 큰댁 사랑방에 살면서 힘들었던 게 특히 어머니가 마음고생하시는 게 걸렸던 모양입니다. 아버님은 겉으로 표현 안 하셨지만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겠습니까? 하여튼 이런저런 해서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에 있는 저 틱노클들도 너무 많이 무성해서 벚나무를 휘 감고 이러니까 제가 좀 잘라주긴 합니다만 적절한 정도는 저 꽃도 이쁘죠. 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생물학자 최재천 선생 글 보면 섞여야 건강하다 그랬는데 어느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옳지 않죠. 사람도 그렇고. 오늘은 이런저런 두서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 참, 예전엔 밖에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손님 오고 그럴 땐 밖에서도 음악을 듣게 했었는데 몇 달 전부터 그게 라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손님도 오시고 그러는데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실내에서 듣던 스피커를 창 밖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 낮에 책 보는 공간에서도는 그 밖에 창문에 내걸은 스피커 소리도 잘 들리고 또 밖에서도 이렇게 조금 더 크게 하면 저 앞에까지 아주 꽤 괜찮게 들립니다. 지금 KBS 클래식 FM을 낮게 틀어놓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버벅된 것 같습니다.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